현금이 한 푼도 없는데 불안하지 않냐? 만약에 현금 갑자기 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5년 전에 3만 원대 샀던 삼성전자 팔아서 쓰면 됩니다. 100불에 샀던 테슬라를 팔아서 쓰면 되고, 단기적으로 2년이나 3년 내에 써야 되는 돈이 있다면 그건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한 분 모셨는데요. 평소랑은 좀 다르게 좀 저희 친근한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인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블로그랑 유튜브를 취미로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직장인이고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네. 하는 일은 이제 국내 모 기업 본사 마케팅 전략기획실에서 인공지능 솔루션이랑 블록체인 사업 기획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보니까 되게 미남이시거든요. 쌍꺼풀도 진하시고 이렇게 목소리도 좋으시고. 얼공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얼공을 못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지금 얼굴 공개를 왜 안 합니까? 네. 네. 자랑할 만한 외모가 아닌 것도 있지만. 잘생겼는데? 나보다 잘생겼는데? 고맙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직장 생활이랑 이 투자 생활을 좀 철저하게 분리하고 싶은 제 생각도 좀 있고요. 직장 생활과 투자 생활을 분리하고 싶다. 네. 왜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이랑 투자를 같이 하는 게 그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안 좋은 영향을 서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굳이 이게 제가 투자를 한다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네. 제 일상생활에는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네. 근데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딱 느낀 게 직장 생활과 투자를 같이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도 투자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직장 생활이 투자와 연관돼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뭐 은행, 뭐 딜링론 뭐 해가지고 쭉 왔던 길이 어떻게 보면 투자가 저희 직장이었던 거고, 네. 그걸 이제 바랬던 거고 그랬었는데, 나와서 이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그만두고니까 이제 약간 일반 직장인 유튜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이 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효치님들 대부분 다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직장 생활과 투자를 병행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심지어 이게 얼굴 공개도 안 하시면서 그럴 정도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셔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책을 쓰셨잖아요? 최근은 아닌가요? 최근은 좀 아니고 됐나요? 네. 2년 전에 썼어요. 네, 2년 전에 이미 책을 쓰신 저자분이신데, 이 책의 내용의 설명 중에서 투자 원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책 제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책이고요. 이게 뭔가 좋네요. 뭔가 다짐인 거죠? 예, 다짐입니다. 네네. 다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직장인의 적립식 우량주 투자를 소개하는 글을 썼고요. 그 제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은 되게 간결합니다.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 철학을 바탕으로 이 문장에 해당하는 우량한 자산들을 매도 없이 꾸준히 월급을 가지고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장기간 보유하는 그런 조금은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어려운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봉현이 형님께서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고 유튜브 다른 채널에서도 하셨던 걸 제가 들었는데 이 철학, 투자 원칙이요. 굉장히 좋은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철학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 철학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말. 인생도 그렇고 뭐든 어쨌든 진리라는 건 있잖아요.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투자에서도 전 반드시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에서든 통하는 진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진리를 이제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 투자 철학을 어떻게 가지신 거예요?
너무 심플하고 좋아요. 아마 제가 힘들게 일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받은 월급에 가치를 그냥 은행에 두면 계속해서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잃고 싶지 않았던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여러 번 실수한 끝에 저만의 철학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Simple is best라고 해서. 네. 진짜 저는 심플한 게 강력한 거고, 네. 강력한 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들었을 때 심플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투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거를 지킬 수만 있으면, 네. 부자가 못 되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게 지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 이걸 찾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멘탈 흔들린다는 건 그 자산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은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사실 됐든 자기의 소중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요. 마이너스가 찍히면 속상한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제 이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보고 추가로 내가 이걸 현금으로 보유하면 어차피 구매력이 확정적으로 떨어지는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금 보유가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투자를 하지 않는 건 구매력 손실이 확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투자고 투자를 하는 것도 투자라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 원칙이 바로 이게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렇게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네.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투자인데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내가 구매력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할 때 소름 돋았어.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아무거나도 뭘 사야 돼? 라는 이제 뭐 선동하는 거야, 저 자식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가장 우량한 자산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분산분할 매수하면 물론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때도 네. 매수를 하고 그렇게 계속 월급 가지고 충분하게 투자를 하다 보면 그 가격이 평균에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네. 우량 자산이라는 가정하에.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분이 투자하셔도 손해볼 일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원칙을 세우실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도 있었을 것 같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멋진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건 아니고 저도 제가 머리가 나빠서 몸을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스타일이라 신입사원 시절에는 이제 저도 테마주 네, 반기문 테마주 이제 잘못 반기문 테마주 그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 2015년 뭐 이때쯤인가요? 15년 맞습니다. 맞나요? 네. 주변 분이 뭐 여기 회사가 좀 반기문 테마주다라고 해서 투자한 거구나.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모았던 1년 정도 모았던 돈을 여기 이제 넣었었던 거죠. 이제 계속 들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정리 한번 했습니다. 그게 좀 손절하는 것도 좀 어렵고 상황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또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도 하고 그때서야 이제 돈을 크게 한번 잃고 나서 그때 공부도 하고 이제 좀 책도 찾아보고 다른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보면서 투자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구매력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투자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특히나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얘기는 내가 가만히 현금을 들고 있으면 전에는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현금을 들고 있어봤자 뭐 은행에 예금이 얼마 안 되니까 투자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 작년에 살 수 있는 뭐 짜장면의 양, 올해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의 양 너무 달라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행동도 작년과 올해 똑같은 돈을 들고 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더 무서운 거는 그 CPI 지표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뭐 한 3, 4% 지금 많이 내려와서 그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진짜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들 가지고 그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제 서울에 살고 강남에서 출퇴근하는 제 기준으로는
한 8% 정도 된다라고 체감이 되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계산해 보셨어요?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자주 먹는 음식들 그리고 뭐 이런 소비하는 것들을 측정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7, 8%는 되겠다. 그리고 아무리 이자를 5%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년 복리로 3%의 구매력이 확정적으로 손실이 되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저는 결론을 내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번 돈이 네.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 눈 녹듯이. 그렇죠. 그게 좀 너무 억울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힘들게 취업을 했는데 취업하고 나서도 사실은 이게 뭐 그냥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아니지만 뭐 회식도 많이 했었고 뭐 회식 끝나고 저 이제 그 택시도 잘 안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껴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 확정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제가 체감하고 나니까 뭔가 좀 내 인생을 지켜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자가 되기보다는 일단 그 전에 내가 적어도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이 노동의 대가는 적어도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도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이 녹는다,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투자 원칙까지 만들어내신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시 투자 원칙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이제 남들이 안 살 때 우량자산을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 모으자. 이게 좋은데 이게 우량자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진짜 핵심 아니겠어요? 그것만 그렇죠. 알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게 지금 생각 보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제 기준에 저는 사실 뭐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뭐 투자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 세상이라는 게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뒤에 세상을 지배할 기업은 이미 지금 다 상장되어 있고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도 10년 전에 다 상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주변의 변화들을 잘 관찰하고 살펴보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아이폰 4 우리 많이 썼었잖아요. 네. 그때 애플 주식 충분히 살 수 있었고,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있었지만 그 당시에 애플이 아니면 삼성전자를 살 수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주변의 변화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걸 전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 네. 그 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다보스 포럼이나 세계 지식 포럼 같은 거 이런 행사들 실제 참석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변화를 좀 관찰하는 편이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본인이 그런 업종도 아니고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먼저 이제 투자를 공부하면서 좀 투자를 하면서 금융 자산을 구축하는 게 좀 현실적인 그 우량 자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것부터 그냥 봐라.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제 대신에 그 대상이 국내로 한정 짓는 건 아니고 전 세계 80억 인구한테 압도적으로 좋은 서비스나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이든 기술적이든 혜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런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다 높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아는 걸로는 돈을 못 버니까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실수를 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낙오된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세계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분할해서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그 기업도 공부해보고 그 섹터도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성장 산업이 뭐가 있는지, 그 성장 산업에서 시가총액 1등은 어떤 기업인지, 만약에 시가총액 1등이 분명하지 않다면 1, 2, 3, 4등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알아보는 식으로 좀 사고를 확장하면서 그렇게 좀 투자를 하는 게 좀 현실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을 예를 들자면 다 알잖아. 그러면 다 올랐을 거고 내가 이제 들어가서 내가 설거지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일단 애플 말고 뭐 사과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딴 거 없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야. 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없어. 근데 그게 좋은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은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비이성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이성적인 곳이라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누가 봤을 때 누가 평가하더라도 현재든 미래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2위부터 10위까지의 주식시장에 있었던 상장돼 있던 많은 기업들이 네,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알고 있습니다. 한전이 10년, 15년 이쯤에는 뭐 2위였을 때도 있었을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도 시가총액 1등만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해외로 매출을 일으키지 않는 기업은 전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카오랑 네이버도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해외로 확장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중요하긴 한데 매출이든 뭐든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이라는 것들이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대상입니다. 네, 그 로컬만 북한했을 우리나라로 때는 따지면 좀 애매할 수 5천만 밖에 있으니까. 안 되는데 실제로 삼성전자 매출이 해외가 거의 80% 넘어가거든요. 전체 모든 매출 따졌을 때.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국내 자산에 대해 투자를 할 때도 네. 전 세계에 확장성이 없는 기업은 아예 대상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배경도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투자의 원칙에 네, 맞습니다. 부합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80억 인구 대상으로. 80억 인구 대상으로.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월급 들어오면 어떻게 투자하세요? 촬영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월급을 받으면 일단 카드값 나가고요. 남은 돈 전체를 다 투자를 합니다. 현금 이런 거는? 현금 비중은 없습니다. 현금 없으면 좀 안 불안하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저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더 불안한 상황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저 센데 좀 그래요? 현금이 들고 있는 게 불안하다. 그래요? 네. 왜냐면 현금을 들고 있으면 저희가 얼음 들고 있듯이 녹는 거야. 기온에 따라서 녹는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 체온 때문에 반드시 녹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사실 되게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그렇게 현금이 한 푼도 없는데 불안하지 않냐? 만약에 현금 갑자기 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데 반문을 하거든요. 저는 현금 갑자기 쓸 일이 뭐가 있냐? 갑자기 누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픈데 투자가 무슨 소용이냐? 그때는 다 팔고 내가 병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좀 이거 비현실적이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그냥 5년 전에 3만 원대에 샀던 삼성전자 팔아서 쓰면 됩니다. 100불에 샀던 테슬라를 팔아서 쓰면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기적으로 2년이나 3년 내에 써야 되는 돈이 있다면 그건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5년 정도 놓고 봤을 때 5년 정도는 투자하지 않아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돈이라면 저는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소비도 그렇게 많이는 안 하시는 편이에요? 어때요? 소비는 마음껏 하시나요? 흔히 말하는 남들이 사치품이라고 하는 소비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 여행이나 제가 좋아하는 일들에는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네.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치품에는 관심이 없다? 그 남들한테 이렇게 좀 과시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에는 관심이 없지만 뭐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 밥을 대접한다거나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쪽에는 많이 아끼지 않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네. 그렇게 막 이악 물고 돈을 아껴서 네. 모아야 된다는 것도 저는 조금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죠.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먼 미래를 위해 현재를 너무 과하게 희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부업 같은 걸 통해서 소득을 조금 늘린 편이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투자를 계속 했는데 사실은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이 투자 자산을 사는 게 더 기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소비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가 이걸 소비하지 않고 이 우량 자산을 사면 5년, 10년 뒤에 나한테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거나 적어도 배당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뭔가 소비를 참는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비가 억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이 루틴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20-30분 지금 이제 봉현이 형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이 고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 느낌이 현금을 손 위에 있는 얼그루미에 비유하셨잖아요. 네.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한데요. 네. 그렇게 비유하고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보다 훨씬 더 젊은 친구인데 나중에 엄청 성공하시겠는데요? 투자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투자가 너무 재밌는 거잖아.
근데 현금이 있는 게 여기 이런 얼음인 것처럼 네, 느껴질 정도로 네. 그 정도가 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성공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네. 성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현금이 그렇게 느껴지겠어요.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되게 성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뭐 반기문 주인께서 실패담도 살짝 얘기해 주시면서 네. 나는 인공지능 AI가 아니고 휴먼이라는 걸 밝혔으니까 좀 잘된 성과, 좋은 투자도 얘기 좀 해주신다면? 그 이후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테마주로 한번 크게 이렇게 좀 손해를 많이 보고 비트코인 투자를 좀 일찍 시작했다가 네. 그거 번 돈을 이제 알트코인으로 전환하면서 그때 한번 또 크게 또 한번 실수를 있었고 한번 했었고 그 이후에 저의 이런 철학이 어느 정도 확립된 이후에는 네. 사실 그런 작은 성공들이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사하게도 18, 19년도에는 배터리 관련 쪽 종목에 국내 종목에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를 싸게 할 수 있었고 네. 그 외에도 뭐 애플이나 뭐 나스닥 ETF, 반도체 ETF 뭐 이런 것도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제조 기업이었던 그 당시에 TSMC랑 삼성전자도 이제 그 당시에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뭔가 눈에 띄게 뭐 단기적인 뭐 20배, 30배 번 건 없지만 작은 성공들을 좀 쌓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최선 투자가 아닌가 싶어요.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종목 사야 돼, 저 종목 팔아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